안녕하세요. 여기 이번에 어렵게 취업의 문턱을 넘은 미스 소양을 소개합니다. 취업에 성공했으니 그녀는 이제 독립적인 성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앞날에 꽃길만 있을 것 같은 행복한 마음이 듭니다. 이참에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서 혼자서 살아보기로 결정했어요. 회사 근처에 작은 원룸을 구했어요. 나만의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부푼 기대를 안고 첫 출근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회사는 학교와 다른 곳입니다. 회사에 적응하는 일은 생각보다 힘듭니다. 처음이니까요. 왠지 상사 눈치 보이고 업무에 적응하랴 실수는 하지 않을까 신경 쓰이고 할 일은 또 왜 이리 많은 건지 겨우겨우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됩니다. 게다가 회사도 낯설지만 돈은 더 낯선 존재입니다. 미스 소양은 지금까지는 돈 관리를 내가 직접 해본 적이 없어요. 학생 때는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으로 생활했고 돈을 모으는 건 직장인이 되고 나서부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축을 해본 적도 없고 연금, 보험, 적금 등등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드디어 첫 월급날이 되었어요. 처음 취직해서 첫 월급을 받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낄 거예요. 학생 때는 만져보지 못한 큰 돈이 통장에 매달 들어오는 거잖아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미스 소양은 이 돈이 너무 적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됩니다. 첫 월급 선물 여기저기 돌리고 그동안 취업 준비하느라 고생한 나에게 비싼 선물과 화려한 휴식을 선물하고 싶고 게다가 자취를 하면 집세만 나가는 줄 알았는데 밥까지 내가 다 챙겨야 합니다. 우리 집 냉장고에는 항상 신선하고 맛있는 반찬과 과일들이 가득했었는데 자취방의 냉장고는 내가 채우지 않으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게다가 난방비, 수도세, 전기세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런 지출들까지 발생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돈 관리는커녕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도 벅찹니다. 회사, 집 하다가 주말에는 스트레스 좀 풀어줘야 하니까 외출을 합니다. 영화도 보고 새 화장품도 사고 요즘 유명한 맛집에서 점심을 먹고 예쁜 카페 가서 인생샷도 찍고 힐링을 합니다. 아차!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번 여름에 입을 옷이 없습니다. 옷장에는 왜 맨날 입을 옷이 없는 건지 작년에는 도대체 뭘 입고 있었던 건지 미스테리입니다. 새 옷을 삽니다. 평일에는 출근해서 월요병을 극복하기 위해 커피도 수혈해주고 일하다 보면 당 떨어지니 달달한 마카롱도 하나 먹어주고 퇴근하고 집에 가서는 너무 힘들어 요리할 힘이 없으니 치킨을 주문합니다. 이렇게 한 달이 지나고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니 빵원. 나는 분명 지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통장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돈을 별로 쓰지도 않은 것 같은데 통장 잔고는 금방 바닥이 납니다. 저의 첫 회사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의 첫 회사는 연봉이 1,800이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연봉을 주는 회사는 없겠지만 때는 이쪽 업계에서 이런 회사들이 꽤 많았어요. 제 남편은 무려 1,600이었어요. 제가 다녔던 회사는 이제는 없어요. 제가 회사를 다닌 지 딱 2년째 되는 날 망했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는 연봉 인상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2년간 연봉 1,800을 받았어요. 이걸 월급으로 하면 약 137만 원이었어요. 네, 137만 원으로 2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퇴직했을 때 통장에 남은 돈을 보니 통장에 1,382만 2,860원이 남아 있었고 퇴직금으로 316만 1,201원을 받았고 실업급여로 약 340만 원을 받아서 총 2,038만 4,061원, 즉 약 2천만 원이 모여 있었어요.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저는 평균적으로 매달 약 60만 원을 저축했고 약 70만 원을 썼다는 뜻이에요. 이때 제가 어디에 돈을 썼는지 간단하게 내역을 말해드리자면 학자금 갚는데 10만 원, 교통비 46,000원, 데이트비 10만 원, 통신비 16,000원,
개인 용돈 10만 원을 썼고요. 매달 여윳돈은 35만 원 정도였네요. 저는 운이 좋게도 서울에 할머니 댁이 있어서 할머니 집에서 지냈어요. 덕분에 집세랑 공과금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저축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자취를 했다면 저축이 쉽지는 않았겠죠. 제 남자친구는, 저의 지금 남편은 그때 연봉 1,600에 자취를 했었기 때문에 그 시절에는 전혀 저축을 하지 못했었어요. 사실 이때는 저도 돈 관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목표를 정하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매달 얼마를 저축했는지 얼마를 썼는지 딱히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계부도 안 쓰고 사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사면서 살았어요. 여름 휴가 때는 필리핀이나 일본으로 여행도 가고 헬스장도 등록해서 운동도 하고 뮤지컬도 보고 유명한 맛집도 가보고 특히 제가 좋아하는 디저트 가게는 전부 다녔어요. 이때는 팥빙수가 유행했었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서도 적은 월급 안에서 저축을 할 수 있었던 건 확실한 소비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디에 돈을 쓰고 어디에 돈을 쓰지 않을지를 확실하게 정해 놓았었어요. 제가 정해놨던 소비 기준을 몇 가지 얘기해 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로 이미 가지고 있는 옷은 안 산다. 저는 여름 올 때랑 겨울 올 때 옷장을 정리를 해요. 이때 어떤 옷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청바지가 한 벌이라도 있으면 청바지를 사지 않아요. 만약에 흰색 원피스가 있으면 디자인이 다르다고 해도 원피스는 사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의류비 지출을 통제했어요. 두 번째로 액세서리류를 사지 않는다. 저는 반지나 팔찌 등을 몸에 착용하고 있지를 못해요. 답답하고 걸리적거려서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몸에 불편하면 사더라도 잘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게 돼요. 이렇게 사용하기 귀찮고 불편한 것들은 과감하게 구매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이 쇼핑도 하지 않게 돼요. 세 번째, 화장품은 로션이랑 선크림만. 저는 화장을 잘 하지 않아요. 화장 기술도 없어서 해도 잘 티가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귀찮아서 잘 안 하니까 사놓더라도 얼마 쓰지 않고 오래돼서 그냥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로션 하나랑 노화 방지를 위해서 선크림 이 두 가지만 챙겨서 바르고 있어요. 네 번째로, 명품은 사지 않는다. 저는 백화점도 가지 않았어요. 비싼 가방이 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오히려 무거워서 들고 다니기 힘들더라고요. 가볍고 튼튼하고 막 쓸 수 있는 게 최고예요. 다섯 번째, 술, 담배, 커피 습관이 없었어요. 이런 것들은 습관적으로 지출하게 만드는 기호식품이잖아요. 저는 기호식품이 따로 없었어요. 알코올에 약해서 술도 많이 마시지 못하고, 카페인에 약해서 커피 마시면 밤에 잠도 못 자고, 담배 냄새는 싫고 해서 간과 폐가 깨끗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소비 기준을 정해보세요. 그리고 집안의 물건들을 정리해보세요. 분명 사놓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 불편해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세요.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거에 더 집중하세요. 그러면 돈도 절약할 수 있고 삶의 만족도 더 올라갈 거예요. 저는 위에 말한 것들에는 지출을 하지 않는 대신에 제가 좋아하는 여행, 뮤지컬, 연극 관람, 그리고 맛있는 음식에 지출했어요. 이렇게 자신의 소비에 선택과 집중을 해보세요. 이렇게 자신의 소비를 점검해 보는 것이 재테크의 첫 시작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사회초년생이면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막막하잖아요. 투자 상품에 가입하거나 주식이나 부동산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지출과 소비를 통제하고 저축을 할 수 있는 습관을 먼저 기르는 것이 가장 우선이 돼야 돼요. 이것이 재테크의 가장 기초이고 시작점이 될 거예요.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